최근 MZ세대들의 명품 소비 증가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가품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품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 소재 등을 모방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명품 인기 많다는데 왜 저희 매장에는 아무도 없나 했더니 아이고 인터넷 기사에선 가품 시장이 존재한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어이없죠 저희 입장에서. 특히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고 SNS 사용률이 높은 MZ세대 사이에서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인스타에서 사진으로나 실제로 봤을 때나 로고가 있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제품인 줄 알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잡아낸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조사과 이가영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조사과 이가영 사무관입니다. 앞서 MZ세대를 필두로 한 명품 소비의 증가와 동시에 가품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가품 유통 및 판매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무역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네, 무역위원회는 제보받은 사안을 조사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2018년 12월 26일 꼰대인대용 신발이 국내로 반입되었다. 인천 세관에서 통관심사 중 상표권 침해 의심 상품으로 분류되어 불공정 무역 신고센터에 접수한다. 한번 알아봐야겠어. 본 사건은 불공정 무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며 통관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인 꼰대인대용의 신발로 보이는 상품이 상표권 침해 의심 상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자와 피조사인에게 조사 개시 알림 보내시고요. 위원님들께는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조사 진행하세요. 그 피조사인에게 질의서도 빨리 송부해줘요. 상표권자한테 질의서 참고해서 의견서도 받아내야 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역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조사할 때 무역위원회로 직접으로만 접수를 받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최근 불공정 무역이 진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19개의 업종단체를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상황에서 피력해야 할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대표님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유 변호사님 무슨 당연한 소리를요. 저 모르니까 저. 그리고요 그 제 상품은요 그 장인들이 모여있다는 그 어디지?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 무려 네덜란드에서 온 제품입니다. 제가 자부심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very 뻔뻔하고 very 사악한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의 큐트하고 러블리한 꼰대인대용 제품들이랑 자기네들 것이 로고나 상품의 질에서 다 똑같다고요? Unbelievable.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 진정 상품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침해 여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나요? 저희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피조사인 꼰대 아닌 내용 브랜드의 상품은 진정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두 물품 간의 차이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로고의 디자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나 대표님께서는 영업상의 비밀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추후 의견서가 공개될 시에 세부적인 기술은 피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와 공개 가능한 요약서 양식을 송부해 드릴 테니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의견서 내용 외에도 저희가 진정상품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도움될 부분이 있을까요? 꼰대인 대용의 제품은 앞면, 겉면 모두 튼튼하고 땀 흡수가 잘 되도록 면 100%를 사용했는데요. 아니, 가품 공급업체 중 일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해 면 이외 다른 소재가 함유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사 대상 물품의 소재를 분석해보면 진정 상품의 여부가 결정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보고 관련 기관의 소재 분석 시험 의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권자의 대리인분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진정상품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때 피조사인 측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혹시 조사 대상 상품의 소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앞면, 겉면 모두 면 100%입니다. 꼰대인데요 신발은 모두 그 소재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소재가 미세하게나마 혼방될 수 있기 때문에 2% 내외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무관님, 저희 의뢰인께서는 네덜란드 현지 해외 공급자에게서 상품을 병행 수입해 판매하고 계십니다. 장인 정신이 넘쳐나 가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 유럽에서요. 유럽이요, 유럽. 진정 상품만 취급하시는 판매자시라고요. 유럽에서 들여왔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현지 판매회사로 가져가 감정을 받고 진정 상품으로 확인도 받았다고요.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도 인천 세관을 통해 반입하고 반품 시에도 오스트리아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가품 판별 과정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자의 2차 의견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 공급업체인 흡수상사 측에 질의서를 보내드린 지 거의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와서요. 대리인께서 제출하신 사업송장도 해외 공급업체 이름이 부분 희미해서 확실한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조사인 측에 추가로 내용 증명을 요구하려고 뵙자고 했어요. 흡수상자요. 송장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공급업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흡수상사가 아니라 굽스상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 회의에서 서 기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조사 개시를 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해외 공급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물품은 진정 상품이 아니라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피조사인의 상품이 진정 상품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유통 판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세관 사무원에게 수입 통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피조사인이 1,500쪽의 신발을 수입해 자사 홈쇼핑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정 났네요. 피조사인 측의 조사 대상 물품은 가품인 것이고 피조사인들이 가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네요.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사 대상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재를 가해야 하고요. 무역위원회에 상표권 침해를 입증한 유효한 증거를 정리해 안건 상정하도록 하죠. 해당 안건에 대해 제가 해드릴 얘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꼭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접하고 기관의 역할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과의 이가영 사무관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죠. 이번 걸 통해서 저의 로고를 지켰어요. 무역위원회 베이비도 very impressive 하다고요. 여러분, 꼰대인 내용은 only one입니다.